자, 안녕하십니까. 뉴질랜드 미시자입니다. 오늘은 12년 차 이민 변호사 데니얼 변호사와 함께하는 오늘은 이민성 업데이트 시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민수장님. 예, 요새 들어 네, 업데이트가 많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네, 뭐, 기회를 그렇죠.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, 네,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? 이민성 그렇죠. 업데이트. 그 누군가도 할 수 없는, 우리만 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. 그렇죠. 우리는 실시간으로 이제 네, 정확하게 실시간으로. 네. 빠른 시일 내에 자, 오늘 어떤 업데이트가 있나요? 오늘은 그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하나는 이제 중위소득의 업그레이드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고요. 마지막 하나는 뭐 이제 투자 이민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업데이트가 났어요. 이렇게 음, 해가지고 두 개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. 네.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근데 이제 중위소득이 업데이트 됐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포괄적으로 이렇게 스케일 마이너 캐테고리 아니면 뭐 이제 파트너십 뭐 이제 디펜던 차일드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업데이트 된 건 줄 아시는데 아니거든요. 요번에 된 거는 페런츠 캐테고리만 그러니까 이제 왜 부모 초청에서 음, 스폰서가 되려면 이제 하려는 그런 중위소득이 올랐다 이거죠. 그게 이제 지금 시간당 33불 56센트로 이제 올랐어요. 중위소득이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십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. 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부모 초청 비자는 이제 중위소득, 자신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본인이 한 분을 수령할 수 있는지 두 분인지 아니면 세 음, 분인지 네 분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제 스폰서를 할 때는 중위소득이 1.5배는 아, 돼야지 한 명을 초청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음. 2배가 돼야지 이제 두 명을 초청할 수 있고 2.5배가 돼야지 세 명을 초청할 수 있고 3배가 돼야지 아니, 네 분을 초청할 수 있다 이거죠. 근데 네. 물론 세 명의 부모가 세 명이에요?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. parents 양쪽 뭐하고 양쪽 양측 집안. 네네네. 네네. 아, 그럴 그래서 경우에. 최대 4명까지 해가지고 전 뭐 자신하고 이제 음, 파트너가 해가지고 이제 4명까지 가능하시다 이게 음. 말이죠. 예. 그다음 갑자기 부모가 네 명이서 이거 좀 무슨 콩가루 집안인가 했는데 갑자기 예, 양부모, 네. 추부모 맞아. 이게 역시 아니라요.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제 이런 부모 몇 명까지도 해주는구나 했더니 그게 네. 아니었구나. 예. 네. 근데 자, 또 미디안 웨이지가 또 이제 자신하고 이제 파트너하고 이제 콤바인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음, 경우에는 같은 소득이 인정이 안 되고요. 예를 들어서 본인하고 배우자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두 명이 한 명을 할 경우에는 증여소득의 2배. 그러니까 두 명이서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하는 게 2배 이상 돼야지 한 합쳐서 명을 거죠, 합쳐서. 맞습니다. 합쳐서. 합쳤을 예. 경우에 예. 예. 그리고 이제 두 명이 부모를 했을 때는 2.5배, 세 명은 3배, 네 명은 음. 3.5배 이렇게 되시는 거죠. 이게 제가 이렇게 중위소득을 근거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딱 맞춰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. 그건 이제 이민성 웹사이트 가시면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전 이게 중위소득 이게 저희가 그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런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. 개인적인 사정이나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힘들죠. 이제 큰 틀만 얘기 드린 거고 더 자세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나오는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이민법이란 게 딱 짜맞춘 거에 거의 들어갈 확률은 5%도 안 돼요. 예, 왜냐면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예를 들어 학교만 해도 막 베리에이션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. 거는 그냥 우리는 그냥 큰 틀만 얘기해 준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아,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, 부모 초청 비자를 하려면은 이게 추첨제거든요. 그래서 모든 조건이 다 맞는다 그래가지고 수정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이제 풀에 들어가는 거죠. EOI를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뽑는 거죠. 그 1년 후에 셀렉션. 시켜가지고, 예. 그래서 거기 뽑히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청이 됩니다. 자,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약간 셀렉션도 나라별로 좀 하는 것 같아. 그런가요? 아니, 뭐 이제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이제 뭐 변호사님 케이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얘기 들면 중국 사람들은 좀 늦게 나오는 것 같고 그 인도 사람은 또 빨리 나오니까 모르겠어. 이게 좀 그러니까
나라별로 그러는 건지, 그러니까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나오기 왜 이런지 모르겠어. 예. 통계를 셀렉션. 보자면 중국이 제일 많긴 해요. 절대 다수 그 부분 수준 아, 그렇긴 해요.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그런가? 전 네. 그래서 그런가? 네. 그렇습니다. 예, 하여튼 지나간 얘기는 헛소리예요. 그냥 한 소리고. 이거 뭐 그러진 않겠지. 설마 나라를 나누진 않겠지. 예. 중국의 이제 가족이 좀 더 끈끈해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하여튼 제일 많아요. 이게 그 페런스 그러니까 카테. 아, 지금도 중국이 많구나. 네. 그래서 내가 아는 인도 친구는 금방 나왔어. 아, 6개월 만에 그래요? 나왔어.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? 그랬지. 알겠습니다. 뭐 다음 또 예. 예,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거 투자이민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씀드리는데요. 예전에 그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이민 하시려면은 두 가지를 그 카테고리를 택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첫 번째는 growth 카테고리, 두 번째는 밸런스 카테고리. 아주 growth 같은 경우는 뭐 이제 500만 불을 3년에 투자하시면 되고 이제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1,000만 불을 5년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. 음, 근데 다른 점은 이제 그 밸런스 카테고리가 좀 더 이제 그 투자 그 선택의 그 폭이 넓다는 거. 이제 음, 그로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아니면 매니지 펀드 그 두 군데만 넣을 수 그렇지. 있다는 거. 이제 근데 그 밸런스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그게 이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하고 매니지 펀드를 포함해서 프로퍼티 디벨롭먼트 부동산 개발 투자 또 본즈 채권 그리고 그 필랜스로피 그 기부금 그리고 또 그 이퀴티 이제 그 주식시장에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는 거 음, 이게 또 다 이적이 된다는 거죠. 이거를 뭐 전부 다 하나만 골라서 1,000만 불 다 넣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그 음. 토탈이 이제 1,000만 불 이상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많은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넓게 좀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밸런스도 좀 나쁘지 않은 이 게 같고요. 프로퍼티 데벨롭먼트는 좋아하는 분 많겠네요. 기존에 연락 오시던 분들 좋아하시겠네. 네, 이제 이 그 프로퍼티 예. 디벨롭먼트하고 이제 본드 그리고 또 온콜 인베스트먼트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이 또 이번에 또 좀 그 클래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설명이 좀 음. 나왔어요. 하고 그래서 이건 근데 좀 네, 기간이 길지만 뭐 괜찮네. 네, 제가 이제 온콜 인베스트먼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그 매니지 펀드의 경우거든요. 왜 매니지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 투자 자문사가 이제 그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그 펀드를 굴리는 거잖아요. 이런 음. 경우에는 근데 그 투자자가,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가 언제나 그 투자할 그런 그 장소를 그 찾지는 못하잖아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이제 그렇죠. 뭐 음. 고려할 때 것도 있고 좀 안전하냐, 얼마만큼 뭐 그러니까. 리턴이 얼마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좀 빠릿빠릿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이 있잖아요. 그 투자들이 이제 맡긴 돈이 예. 이제 이게 온콜 인베스트먼트에 들어간단 말이에요. 이거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문자 그 은행 계좌 또는 정기예금 이런 데다가 그 투자 그 자문사가 이제 그 박아두는 이런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게 된 경우에 그 기간에도 이제 인베스트먼트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 개념이 쓰는 거죠.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좀 말씀드린 제 경우가 그러니까 이유가 제가 이제 그 전에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되게 그 750만 불일 때 그때 했었던 거거든요. 예. 이때도 왜 그 매니지 펀드 그러니까 그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매니지 펀드 그때는 뭐 이제 그 이렇게 해가지고 750만 불, 뭐 1,500만 불, 뭐 이제 500만 불 이렇게 그렇지. 했었잖아요. 그때는 뭐 이제 750만 불로 돼가지고 이제 매니지 펀드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 그 투자 자문사가 여기에도 그 750만 불이니까 이게 그 한 번에 늘 만한 그런 그 투자 상품을 그 못 구하는 거예요. 이, 예.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여기 온콜 인베스트먼트에 꽤 오랫동안 그 홀드하고 있었어요. 가지고 음. 정확히 이제 그 투자는 안 이루어지대. 근데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좀 안전하게 찔랜드의 그 예금에 예치가 돼 있다고 이런 그렇죠. 거죠. 예. 그래서 여기에도 그 한 꽤 오래 있었어요. 그 기간은 근데 그렇죠. 그러면 1월 달에 갔다 와서 그분이 그냥 이거 하는 게 제일, 그분도 투자를 엄청 오래 하신 분인데, 요거 제일 안전하다고 지금,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나가지고 해결해야 되겠죠. 예, 그래서 그분도 왔다 가셨잖아요. 예, 1월 달에. 그 케이스 일부러, 다른 예, 케이스고요. 예, 예. 예, 다른 하여튼 케이스, 다른 케이스. 네네네. 그래서 맞습니다. 안전하다고 그분도 네네네. 상담 다 해보더니. 제가 네. 볼 그래가지고 예. 때는 지금 투자 의미는 뭐 이게 되게 커먼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좀 되시고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땐 지금은. 예. 맞습니다. 예. 예.
그리고 이제 그 뭐, 다음 개념은 이제 그 예, property development 여기에 대해서 좀 예, 더 그 명확한 그런 그 기준이 나왔는데요. 이제 프로퍼티 디벨롭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그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. 첫 번째는 주거용 부동산, residential property, 그리고 두 예. 번째로는 상업용 부동산, commercial property,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용 부동산, industrial property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요. 첫 번째는 이제 그 신규 주택 개발, 그러니까 주거용이니까 그 주택을 이제 디벨롭먼트 하되 새로 짓는 것밖에 이제 인정이 안 된다 이거죠. 기존에 있던 걸 뭐 이제 디벨롭먼트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인정이 안 되고 새로 짓는 거 그것만 이제 그 레지던셜 그 부동산 개발에 그 인정이 된다 그래요. 그리고 두 지금은, 번째는 네. 지금은 신규 개발이 좋은 게 뭐냐면 건축비가 많이 떨어졌어요. 아 그래요? 오히려. 예, 그리고 지금 기존에 저둔 거나 한 2년 전에 저 막 시작된 것들은 그때 막 건축비 비쌀 때 계약해 놓은 거거든. 음, 그래서 지금 집값이 좀 올라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하면은 땅도 좀 저렴하게 사고 또 건축비도 떨어졌으니까 요거는 그리고 조금 저는 뭐 변호사님이 또 상업용 뭐 설명을 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너무 커 한 방에. 그러니까 음, 하나 빠지면 다 망해. 근데 이런 거는 주택은 짜잘하게 해놓고 좀 머리 좀 수고는 스럽지만 좀 돈이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적다. 예. 그 음, 요거 지금 해주는 한국 뭐 회사도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맨날 미팅하는 그 변호사님 같이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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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팅하시는 분, 예. 네, 네, 그 그렇죠. 투자협회 회장도 있고 있어서 네. 요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다 보고 플랜을 보고 할 수 있으니까. 예. 예. 근데 뭐 그분께서 이제 커머셜하고 인더스트리얼도 할 것 같은데 저 설명 다 들어보시죠. 해요. 다 네네. 하는데 네.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음. 어 주거용을 하라 그러니까 안전하다고. 아, 네. 커머셜은 좀 위험하다 요즘. 예. 그렇죠. 예. 하나 이제 빠지면 그 크니까 빠지면 막 난리가 나니까. 예. 커머셜 프로퍼티 디벨롭먼트를 설명드리자면은 이거는 그 상업 활동을 위한 그러니까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그 아니 뭐 가게 리테일 스토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제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이제 렌트나 뭐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그리고 또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신청자는 여기에 거주가 불가. 왜 이런 그 커머셜에도 그 반쪽은 뭐 이제 그 레지던셜도 그 그렇지. 반쪽은 뭐 있잖아요. 이게 그 인정이 안 되고 여기서 살 수는 없고 해가지고요. 무조건 뭐 이제 그 상업용은 커머셜로 이제 돌려야 되는 그런 그 솔직히 있고요. 뭐한 네. 500만 불, 1000만 불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큰 돈은 맞는데 투자용 커머셜 치고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. 근데 네. 그래도 수입이 나와야지 뭣도 모르는데 막 아무것도 모르고 돈 넣었다가 돈 안 들어오고 그러면 열받으니까. 아, 예. 근데 이거는 그 5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짜리잖아요. 이제 그러니까 반 1000만 불짜리니까. 예. 그러니까 1000만 또 뭐 이제 불이니까 규모가 그렇게 안 크죠? 1000만 불도. 솔직히 1000만 불짜리 건물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. 예. 그냥 알겠습니다. 여기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용,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 디벨롭먼트. 이거는 창고, 공장, 유통, 물류 이런 거를 그 하는 건물이란 말이죠. 그래서 네. 이것도 뭐 그 이 데피니션에 들어가면은 이것도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로 이제 그렇죠. 어려워. 이거 다 이게 너무 좀 이게 리스크가 커요. 이런 거. 예. 그 레지던셜이 제일 쉽다 이 말씀이죠.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니까 그것도 건물이 짜잘하게 사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신축 아니 이거는 신축이 아닌가 모르겠다. 예. 나머지는 예 신축은 그 리커먼트 없고요. 레지던셜만 아 이제 신축. 그러면은 기존에 돌아가는 거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. 계약 기간. 근데 이 건물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자 그만큼 또 비싸. 음, 그러니까 건물은 비어 있는 게 싸고 그럼 비어 있는 것도 리스크가 내가 찾아야 되니까. 근데 음, 있는 거는 그만큼 또 붙여. 음,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숙제예요. 어려운 숙제. 예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채권, 본드. 이거는 그 데피니션이 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로는 이제 뉴질랜드 정부 및 지방 정부 발행 채권, 국채죠. 예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뉴질랜드 증권거래소 NZTX, 뎁스 익스체인지 여기에서 상장된 기업 채권. 세 번째로는 그 신용평가 기관 그 S&P 같은 데서 이제 트리플 B 마이너스 이상 음. 그 맞은 그런 그 채권 그 기업의 채권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은행에 발행한 그 채권 이렇게 예,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채권이 뭐 제일 뭐 안전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뭐, 그거는 이제 와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. 그건 뭐, 이것도 근데 그 혼자 고객님. 하시면 안 되고요.
그 그러니까 자문사 그분 그 감독하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. 자문사면 헷갈려. 이민 어드바이저라. 그 아니고 그 투자 자문사.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. 네.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자문사라 그러면 이민 자문사랑 헷갈린다고. 예.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신 부분, 그 얘기하신 분 투자 이민 때문에 상담 오신 분 보니까 한국에서 만났는데 너무 이상한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못 믿겠대. 근데 저는 그래요. 한국에서 만나시고는 다 좋은데 되도록이면 현지 한번 와가지고 한번 다 둘러보셔라. 이게 돈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죠. 돈이 막 뭐 몇천억 뭐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현지도 안 와보고 뭘 투자이민 진행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거는 좀 아닌 것 리스크하죠. 같아요. 네. 예, 아닌 것 같고 아니 뭐 리스크할 와가지고 건 없지만 그래도 그 다 아셔야지 이제 그 그래도 정확한 리스크하지. 투자 아무것도 모르고 솔직히 맞습니다. 네. 거기는 변호사도 아니래. 아 예. 그래요? 네네네. 예, 자문사인데, 저는 뭐 자문사들이 다 아프다는 게 아니고, 투자 이민을 하시면서, 뭐, 제가 뭐 비싼 거, 저희가 더 저렴하대요, 저희 쪽이. 그래요? 저렴하다는데, 네. 변호사를 만나고 진행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. 제 의견은, 제 생각엔 그래요. 제가 뭐, 이제 변호사님이랑 같이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, 제 생각엔 그래요. 와서 보고, 한번 좀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. 하여튼, 아니요 근데 오늘 너무 업데이트, 너무 소중한 업데이트 감사드리고, 또 더 할 얘기 있나요? 아니요 그게 제가 그 저희보다도 비싸다는 거는 그분께서는 이제 한 번도 케이스 해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실 텐데 제가 좀 마음이 모르지. 상하네요. 아니, 그러니까 모르지. 아니 그러니까 모르면은 우리는 이제 저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로펌에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다 있는데 제가 볼 때 모르겠어요.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이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뭔가가 예,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, 뭐 그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업체니까 이분이 다 돌아보신 거 좋은 업체도 있겠죠. 그러니까 좋은 업체도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저희랑도 뭐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어합니다. 하여튼 한번 현지에 와서 또 매니지 펀드 미팅도 한번 해보시고 예, 그거는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 너무 정보 감사드리고, 뉴질랜드 가장 빠른 이민 뉴스, 12년 차 이민 변호사 함께한, 예, 데니얼 위무사의 이민 이야기였습니다. 하여튼,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약속드립니다. 하여튼,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